지난 3일 밤 국민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이 받은 화천대유 대여금 11억 원이 결정타였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시기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을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성남시나 경기도에 흘러간 돈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대장동 1타 기자 봉재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 3일 늦은 밤이죠. 박영수 특검이 구속됐어요. 네. 봉지욱 기자님도 아마 숨 죽이면서 지켜봤을 텐데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나온 결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숨 죽이면서 보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예상하면서 봤습니까? 구속될 것 같았어요. 아. 왜냐하면 이번에 뭐 이제 구속의 어떤 사유,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건데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의 전제는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된다는 그렇죠. 걸 텐데 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영장을 청구한 그 내용은 2021년 10월에 그리고 11월에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했던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수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한 진술들, 뭐 딸이 11억 원을 대여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 다 이미 2년 전에 다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영장을 한번 쳐봤는데 기각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법률적 사실적 다툼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맞아요. 치욕적인 말이에요. 검찰이 했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기각을 한 건데 굉장히 좀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할 때 이제 저희가 1차 영장이 기각되고 근데 뉴스타파에서 계속 기사를 썼거든요.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가 뭔지에 대해서 썼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을 어떻게 건네는 방법이 어떻게 나온다는 부분을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썼고 많은 부분들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사실 다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검찰이 박영수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봐주기 이번에 좀 재밌는 거는 모든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50억 클럽의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썼죠. 이런 말들이 항상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뭐 구속되면 사실 그게 끝입니까? 요즘 구속이 될 수야 있고 구속되고 나서 무죄 나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좀 특수부 수사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법원에 가서 유죄가 될까?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봐주기 수사에 뭐 부실 수사에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관련해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니 어떤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박영수에게 한동훈이 가장 싼 티켓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네요. 100가지의 죄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98개 빼고 2개만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거 봐주기 기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위기상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어요. 50억 클럽을.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그 50억 뇌물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서 어떻게 그거를 수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잖아요. 무슨 50억이 동네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그 곽상도 뇌물 무죄가 나오면서 공분이 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거는 과연 옆에서 도와주고 뭐 50억을 받기로 한 걸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 3월에 대장동 업자들이 그 우선 협상 대상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5월달에 화천대유를 만듭니다. 화천대유를 김만배가 만들 때 화천대유와 그 천화동인에 대한 자본금을 박영수 통장에서 오잖아요. 5억 원이. 그 5억 원에 대한 자금 차용 약정서를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모 변호사한테 맡겨놨다가 이제 했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식으로 갚을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뉴스타파에서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 5억 원이 단순하게 박영수의 계좌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박영수는 나는 내 계좌를 빌려준 거야. 내 인척 이기성이 준 5억인데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어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5억 원을 자기 계좌를 거쳐서 줍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뉴스타파는 이거는 지분 자체를 취득했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김만배는 검찰 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박영수에게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 좀 생색을 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고자 박영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박영수의 돈인 것처럼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영수니까 능력이 좋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내 통장을 거쳐서 가게 한 다음에 내가 낸 게 된 거예요. 5억 원 자본금을. 통행세라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리워드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고 저희는 주식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지분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금 차용 약정서 김만배와 박영수가 그 5억 원을 가지고 쓴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쓴 거기에 화천대유의 주식으로 갚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화천대유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나냐면 화천대유는 그 아파트 땅을만 판 게 아니고 그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땅에다가 네, 그 5개 필지의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는데 그게 이익이 4,500억이 났어요. 4,500억 중에 2,500은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제 뭐 키넨 파트너스나 여러 다른 투자한 곳으로 2,500억 줘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한 2,000억 남은 거잖아요. 그럼 2,000억을 남았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지분을 10% 갖고 있다. 그럼 200억이잖아요. 단순하게 하다 보면. 그래갖고 김만배가 계속 정영 녹취록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준공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준공이란 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빨리 쫑을 내야 화천대유를 분해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해시킬 때 회사를 없앨 때 회사에 있는 돈을 그 주주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2천억에서 뭐 법인세 내고 뭐하고 했을 때 한 1,500억, 1,400억 남다고 쳤을 때 거기서 만약 50%만 가져도 그냥 7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는 빨리 사업을 끝내서 회사를 청산해야 그때는 뭐 검찰이 들어오든 국세청이 들어오든 모르잖아요.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 박영수의 지분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자금 차용 약정서에 주식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화천대유에. 저희가 사실은 뭐 봉지욱 기자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그다음 뉴스타파 보도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박영수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력자에 불과한 게 아니고 사실상 대장동의 지분을 가진 그 하나의 축, 대장동의 축이다 이런 이제 추정들을 합리적 추정들을 하고 있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이제 차용증에서 그런 주식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면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딱 흘러주면 근데 그럴 수밖에는 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론과 검찰에 정보 그 비대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검찰이 이만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선택적으로 흘려주면 또 그걸 그대로 근데 받아 쓰는데 단순하게 그 자금 차용 약정서의 주식으로 인한 그 반환, 주식으로 갚을 수 있다는 조항 자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박영수 전 특검은 50억 클럽의 일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김만배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이거 박영수 전 특검에서 기사를 다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 나갈 거고 계속 나갈 텐데 이미 그러니까 2년 전 수사할 때 남욱, 정영학 등이 박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이분이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박영수가 가장 크게 해준 거는 뭐냐면 그 사법 리스크죠. 왜냐하면 이 대장동 업자들이 2015년에 수사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사업 못했습니다.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5년에 남욱과 그 대장동 자금책 조호영이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박영수였습니다. 박영수였고 여러 가지로 이게 그때 당시에 만약 그 박영수를 비롯한 그때 곽상도도 도와줬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김만배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검찰 수사를 그때 받았다면 이 사업은 좌초되는 거였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그때뿐만이냐? 2015년뿐만이 아니죠. 2014년, 13년, 12년에도 박영수 전 특검은 계속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2011년 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장동 자금책 조우영을 박영수가 이제 김만배를 통해서 그렇죠. 소개를 받아서 그 대장동 업자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박영수로 시작해서 지금 박영수로 끝나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은. 그렇게 보면 사실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검찰 수사가 이재명하고 이재명 측근에 집중될수록 박영수로서는 굉장히 좋겠네요.
그랬겠죠.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대선 전에 이 대장동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졌다면 여러 가지 결과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결국에 지금 검찰이 428억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뭐 그분 것 해가지고 그분은 정진상, 뭐 김용, 유동규 3명이다 이게 나눠주기로 했다.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남욱이 바뀐 진술이죠. 바뀐 진술이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JTBC와 2021년 10월에 뭐 화상으로 인터뷰하고 할 때만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공항에서 저희 JTBC 정종문 기자가 미국까지 쫓아가서 남욱과 같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재명뿐만 그 남욱뿐만이 아니고 조우영 저랑 만났지 않습니까? 조우영 대장동에서 조우영 뭐라고 그랬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은 아니에요.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언론은 이제 그분이란 동아일보에 그분이란 그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새로운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면서 야 그러면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했으면 그 김만배보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이 전체 멤버 중에 많은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은 이재명하고 언론이 좀 검증 없이 막 너무 몰아쳐서 쓴 건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428억의 그 지분 소유에 대해서 이재명 거라고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검찰은 결국 못했죠. 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 정진상, 김용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428억이란 것 자체가 허구예요.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절반은 1,200억 정도 되는 거고 거기서 세금 빼고 못 빼도 9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428억입니까? 범죄 금액조차도 정영학이 계산한 그 428의 숫자를 그대로 차용해 온 거고 제가 볼 때 법원에서 이거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약정서는 없잖아요. 말뿐이 없잖아요. 남욱과 유동규가 그렇게 이 두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만배는 부인을 하고 근데 절반 제가 판 사람은 아니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수익이 2,400억 정도 나는데 이게 어떻게 428억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왜 김만배가 개인적으로 쓴 돈을 다 여기서 차감을 하죠? 그러니까 범죄 수익 자체를 검찰이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정영학이 거의 특급 도움이었잖아요. 정영학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한테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정진상한테 준다거나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뭐 소소하게 뇌물이 갔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업자들은 항상 공무원들에게 인허가권자에게 그런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 전제 자체를 아예 그냥 그 같은 팀으로 해서 범죄를 같이 계획한 걸로 됐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물증이 없고 그나마 진술인데 이 진술도 다 바뀐 진술. 그럼 솔직히 뭐 지나가던 개도 웃는 거죠.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